자, 이번 시간에 아까 저번 주에 우리 했던 거 있죠? 저번에 했던 거 같이 연결해 볼까요?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채권 행위는 뭐라고 했어요?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물권 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두 번 배정이 되는데, 자, 그럼 저번에 이어서 이번 지문은 몇 번을 보시냐면, 자, 10번 지문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 10번을 한번 봐볼까요? 의무 부담 행위인 채권 행위는 끊어봐요. 채권 행위를 동그라미 치고 이행기까지 이행하면 되므로 끊어요.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하더라도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고요. 그 다음에 의무 부담 행위이고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보시면 채권행위는 끊어봐요. 채권행위는 끊고 타인 동그라미, 타인 권리 매매나 끊고요. 타인 동그라미, 타인 권리 임대차는 유효하다라고 돼 있죠. 유효 동그라미.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임대차를 공부할 때게요. 타인 물건을 임대차 할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고 타인 물건을 매매할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타인 물건도 임대차 할 수 있고 타인 물건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단지 타인 물건이다 보니까 나중에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면 다시 담보 책임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는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데 요건 변론으로 하고 나중에 연결해서 한번 정리를 하기로 합시다. 이 부분은 일단 결론은 채권행위는 타인 물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12번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12번에 처분행위란 말 나오잖아요. 처분행위를 동그라미 하고요. 이 처분행위를 우리가 물권행위라 그래요. 물권행위, 처분행위, 물권행위. 처분행위 안에 물권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분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끊고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하므로 끊어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하므로 끊고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끊어요. 즉 무권리자라는 것은 권한이 없는 거죠. 타인 물건이에요. 그럼 타인 물건의 처분 행위는 자 무효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처분 행위, 물권 행위. 자, 물권 행위 대표적인 게 뭐였죠? 우리 저번 시간에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이런 물권 행위는 반드시 처분 권한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분 권한 없는 자가 한다면 당연히 이건 뭘로 가요?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처분 행위, 물권 행위는 반드시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타인 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13번에 보시면 법률 행위는 불요식이 원칙입니다. 불요식이 원칙이다라고 돼 있죠. 요식이 있고 불요식이 있는데요. 우리 중개사 민법 전 범위에서 거의 대부분 99%가 불요식이에요. 어떤 의사를 표시할 때에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게 원칙이지만 서면이 아니라 뭘로요? 구두로 매매를 할 수도 있죠. 집을 사거나 또는 토지를 매입할 때는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편의점에서 물건 사거나 또는 우리가 마트 같은 데서 물건 구매할 때는 굳이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그냥 묵시적으로 또는 행동으로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의사 표시는 우리는 어떤 법률행위 형식은 불요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지 나중에 우리 그 재개발 있죠. 우리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건축 참여 여부를 서면으로 제고해야 된다. 서면으로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유일한 요식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전부 다 불요식이에요.
대리권을 주는 것도 분류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분류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분류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따라서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끊어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네요. 자, 세 번째 박스에 보면 법률행위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 나오죠. 우리가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성립 요건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따진다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성립 요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목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요. 당사자는 첫 번째 권리 능력은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을 갖추라라고 했죠.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이 없으면 뭐가 된다 그랬죠? 우리는 무효. 행위 능력이 없으면 뭐가 돼요?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고 했었죠. 목적은 뭐라고 했냐면 확정돼 있어야 되고 가능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확과 적사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로 취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라고 해서 의사하고 표시는 반드시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또는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취소가 나오거나 또는 무효로 해서 나올 거예요. 근데 성립 요건이 반드시 갖춰야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성립되지 않았다면 효력 요건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문 1번 한번 봐볼래요? 법률 행위가 좀 끊어보고요. 그 본래의 법률 효과를 완전하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 동그라미요. 성립요건이 갖춰진 다음에 끊어요. 효력요건을 구비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매매계약이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매매계약을 취소로 한다.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반드시 매매계약이 성립됐다는 전제에서만 뭘 따지라? 효력요건을 따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요건을 전제로 하는데 자, 2번 지문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결려하면 끊어요. 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그럼 법률행위는 부존재로 취급되고 끊어요. 부존재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없어요.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부존재로 취급되고 끊고 효력요건을 결려하면 무효 동그라미 효력요건이 없으면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법률행위는 부존재 없는 거고요. 성립요건을 갖춘 다음에 효력요건을 따졌더니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때는 무효 사유가 되거나 또는 취소 사유로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3번하고 4번을 좀 묶어 놓으실래요? 3번, 4번입니다. 자, 법률행위 성립 끊고요. 불성립의 문제는 끊으세요. 법률행위 유효, 무효, 취소의 문제 선행한다란 말 보이죠? 선행이라는 건 선행이라는 게 뭐예요? 앞에, 즉 무효, 유효, 취소를 따지기 전에 성립이 됐느냐, 성립이 되지 않았느냐 이걸 먼저 가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가려라. 우리가 막상 군대를 보내려고 해도 그 친구가 나이가 먹었는지 이게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군대 갈 나이가 됐는지. 군대 갈 나이가 됐다는 전제에서 신체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지는 것이지. 아니 초등학생 갖다 놓고 우리가 군대 갈 신체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겠습니까? 그 전제 조건은 먼저 성립이 되고 성립이 된 다음에 뭘 따져요? 유효인지 무효인지 취소인지를 따지자.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네 번째 보면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끊어요.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무효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은 끊고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랬습니다.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립되지 않는다면 굳이 무효 취소를 따질 이유가 없죠.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착오라든지 또는 사기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따질 이유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27회 때 당당하게 답이 되는 지문이었었어요. 그래서 요 3번하고 4번 반드시 체크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가 나와 있는데 5번을 먼저 지문 봐볼까요? 5번 지문입니다. 자,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동그라미 치고요. 끊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허가 동그라미 끊고요.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끊고요. 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기한의 도래 동그라미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5번과 6번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봐볼래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민법에서 특별하게 요구되는 특별 효력 요건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특별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 건데 요 지문이 요 근래 한 3번 정도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좀 외울 필요가 있는데 이걸 외울 때는 대조기 허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대조기 허유 그러는데 자, 여기 대자, 조자, 기자, 허유 그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 대자가 뭐냐면 대리권에 뭐라고 해요? 이걸 존재. 대리권이 있어야 당연히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기한이 도래가 되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라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그 계약이 유효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유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언자에 뭐가 돼요? 사망이 있어야 돼요. 유언자의 사망.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그 다음에 허가, 그 다음에 유언자의 사망이라고 하는 거 있죠. 대조기, 허유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요. 요 시험이 요 근래 3번 정도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 항상 답이 되는 것은 농취증이라고 해서 농취증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의미하는데요. 얘는 우리가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6번에 보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끊고요. 농지매매의 효력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하고 6번을 묶어가지고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 기출된 지문이기 때문에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목적 그러는데 자, 법률행위 목적은 요걸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걸 먼저 정리하고 좀 쉴 건데 자, 우리가 보통 목적 그래요. 법률행위 목적은 뭐가 있어요? 확정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적법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요 사회적 타당성에다가 상당히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의 지문을 좀 하나씩 정리해 나가기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할 겁니다. 좀 쉬었다 다음 주에 한번 또 보기로 하게요. 자, 쉬세요.